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기도 하고 또 새벽까지 법사위가 열리고 이렇게 했던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중심에 놓여 있는 법률안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싶어요. 예, 저희 단체가 사실 언론 보도 피해자를 2002년부터 돕는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피해자를 돕는 그 언론 피해 구제법이 이제 새롭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 취지에 맞게 좀 잘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개정법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 입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좀 설득하고 그다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법안 이제 개정안 발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논의할 때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는 언론 피해 구제법이다. 네. 좀 뭔가 접근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치적 쟁점화가 오히려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네. 일단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한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발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6개 법안이 쭉 올라왔고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낸 게 7월 27일 문체위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 내용에는 최대 그러니까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서 최대 5배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신설됐고 네.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과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 그다음에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해서 예. 어쨌든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결정받기 전에 미리 이제 차단 조치를 하는 제도가 신설됐었어요. 근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을 비롯해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큰 반발을 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상임위, 그러니까는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한 몇 가지 좀 수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의 중과실 추정과 관련돼서는 6가지 조항이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개로 지금 축약을 시켰죠. 그래서 보복,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 그다음에 허위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거고 요건 좀 최종적으로 이제 법사위 넘어오면서 삭제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경우, 그다음 기사 내용과 다르게 제목이나 시각 자료를 조합해서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를 고의 중과실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이제 최종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가 좀 수정이 됐는데 네. 손해배상의 이제 범위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가 지금 빠져 있고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도 그들이 이제 징벌적 손배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시해놨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이제 손해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고려한다. 이런 걸로 이제 수정이 됐고 또 기사 열람 차단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이제 청구만 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기로 한 조항이 지금 현재로는 삭제됐고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한 조항도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언론계 전반의 목소리는 상당히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언론 단체들 네. 발표하는 내용을 봐도 그런데 현업 언론인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언론인들도 아니 이런 법 필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문체위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된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계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언론 현업단체라든지 학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네. 지금의 이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우려점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고의 중과실 추정과 관련된 조항들이 좀 삭제된 게 맞다. 이것이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시민의 알 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그 역할을 좀 축소시키지 않냐. 뭐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사실 언론인들의 이해관계와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해관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설명을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고의 중과실 기준,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정정보도, 추후보도 관련 기사를 검증 절차 없이 보도하는 경우, 기사 내용과 다르게 제목이나 시각 자료를 조합해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걸 왜 이렇게 반대할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 언론계에서는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거는 아마 이런 조항이 있었다라면 보도를 못했을 것이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신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태블릿 PC 보도라든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처음에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 법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네.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도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어놨을 때, 네. 사실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조항이 좀 지금은 이제 삭제된 상태이고, 예. 그다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최순실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도를 계속했을 때 이 징벌적 손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다, 언론계에서. 왜냐하면 사실 법원에 가면 법원은 이 사실이 공익적이고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는 판결을 굉장히 많이 내렸고, 또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론계가 좀 너무 과하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고의 중과실 조항을 삭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언론중재법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는데, 사실 허위 보도,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이제 오보와 허위 보도의 차이가 그렇게, 사실 언론계에서는 열심히 사실 확인도 하고 하다가 이것이 약간 오보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조작 보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위 조작 보도로 정의를 내려놨을 때, 그럼 이것이 조작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것을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냐,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언론계 입장에서는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를 법령에 넣어놨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보도 행위가 조작 보도를 전제로, 허위 조작 보도를 전제로 하고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위 조작 보도와 관련된 특칙 안에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중언부언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보복적이고 이런 피해에 가중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보도가 되는 경우, 인용되고 보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확 네, 좀 그렇죠. 의미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 보도하고 조작 보도하고 오보하고 또 취재 제대로 안 하는 보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또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법률 조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돼버리면 법률안 자체를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원에서 사실 법원에서 이 손해 산정과 관련된 기준 확립과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안에 손백 5배로 배상하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 사실 법원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적용하는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그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고, 그다음 회복도 그러니까 손배도 굉장히 낮은 차원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현실성 있게 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사법부가 법원이 이 손해 산정과 관련된 기준 확립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좀 크게 하면 좀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정 보도에 대한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보도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분량적인 측면에서 원래 보도의 절반가량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정 보도가 너무 작게 나왔고 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 보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해자 측면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라는 이제 조항인데 좀 무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실 피해자와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잘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법률 안에 이렇게 똑같은 아니면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그 협의가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1인 미디어가 유튜브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부분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제가 미디어 직설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보도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1인 미디어가 이제 이 발신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화하거나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 여론화되고 더 문제가 커졌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언론이 최소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보도 그다음 1인 미디어나 유튜브가 하는 보도를 그냥 막 갖다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것이 여론화되거나 문제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측면에서 이것이 더 언론화되면서 문제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자정 효과가 언론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나 유튜브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잘못된 여론을 확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강력한 처벌 법안이 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좀 상황을 보면서도 논의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